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키인 부동산입니다. 이제 8월부터 세입자의 걱정이 시작됩니다. 바로 전세시장 8월 대란이 다가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오늘은 전세금 증액을 요구받은 세입자를 위한 영상을 좀 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전세금 증액을 요구받으면서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그런 분들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좀 쉽게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올해 8월부터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20년 7월 31일부터 임대차 3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됐어요. 여기에 계약갱신 시 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증액해야 되는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시행이 됐거든요. 문제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전세의 계약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전세 시세를 지불한 세입자는 2018년 전후의 시세를 지불했거든요. 그때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의 가격이 한 4억 초반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높은 전세 시세로 재계약을 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단순 중위 정세가격만 보더라도 한 1억 5천 정도는 올려줘야 되겠구나. 이게 중위 전세 가격 기준이니까 실제 더 많은 부담을 내는 사람들은 뭐 3억, 4억 이렇게도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전세 시세가 다소 하락을 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 볼게요. 2021년 5월에 전용 84제곱미터 이 아파트의 전세 최고 실거래가는 8억 5천만 원까지 찍었거든요. 근데 현재 이 아파트 전세 시세 7억 정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융자 없는 매물 기준으로. 그런데 전세가 고점 대비 한 1억 5천 정도 하락했네.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닌 게, 지금 앞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사람들은 언제 계약을 한 사람이다? 전세 가격이 5억 5천 전후에 계약한 사람이네. 그러면은 아무리 전세 가격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증액 부담이 큰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에 또 1억 5천만 원을 올려줘야 된다면 더 대출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반기에 예정된 강력한 기준금리 인상은요,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일단은 7월 13일 날 기준금리는 빅스텝을 밟으면서 2.25%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8월 달하고 10월 달, 11월 달도 추가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거는 전세 가격의 강력한 하방 요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세는요, 2021년 상반기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내려올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증액해줘야 되는 전세금은 낮아져서 좋긴 하지만 문제는 전세 대출의 상승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마 7월달, 8월 15일 이후에 코픽스 금리가 나오게 되면은요, 아마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4% 수준이 되거든요. 그건 절대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 무주택자의 위기라고 했던 이 8월 이후에 전세 시장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세입자 어떻게 될지 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경우 이번에 큰 증액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냥 이참에 사버리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먼저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만기가 다가오는 세입자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큰 단지에 초급매를 잡으시면 된다는데, 이 초급매를 잡기 위해서는 좀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럼 어디가 초급매가 많을까?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이 초급매가 쏟아질 것이다. 이때 시세가 붕괴된다 말씀드렸어요. 주로 방학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는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확대될 거기 때문에 이때 만기되면 언제가 가장 집값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 집 마련 기회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올해 하반기에 만기가 다가오는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바로 하락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실제 기준금리는 작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갔지만 최근에 의미 있는 하락을 한 건 올해 1분기하고 6월에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됐거든요. 원래 기준금리 인상하게 되면 일정 시차를 두고 집값에 반영한다고 연구 보고서도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요,
이제 서울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역대급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입주 물량도 부족해요. 그럼 올해 집 사는 것보다는 내년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일단 전세를 연장하고 내년 하락장에서 가장 저렴하게 나온 초급매를 잡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돈이 많아야 되죠. 왜냐면은 내가 당장 입주하지 않을 집을 살 때는 갭을 세입자가 낀 상태에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현금이 넉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전세 연장할 때 전세 계약 갱신 과정에서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떤 대출? 전세자금 대출. 그래서 올해 3월 23일부터 전세대출 규제가 풀렸어요. 원래 전세계약 갱신을 했을 때는 그 전세계약 갱신했을 때 늘어난 임차 보증금만 대출해 줬었는데 그게 상관없이 갱신 계약도 전체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출을 받고요. 내년에 나오는 초급매 중에서 본인 임대기간 만기와 같은 매물을 잡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임대기간을 얼마나 할지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겠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로 저렴한 금매는 만기가 많이 남은 매물이에요. 주로 뭐 2024년에 만기 있는 매물 그 단지에서 가장 저렴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기가 많이 남은 매물을 잡으셔서 나의 임차 계약 만기와 맞추시라는 거예요. 만약 청약을 희망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청약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분양을 노리는 분들 각각 따로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물론 두 개 같이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지 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3기 신도시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은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이미 진행했었던 사전 청약 커트라인을 좀 분석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커트라인 몇 번만 공부해 보시면은 본인이 당첨된다 안 된다를 금방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지역에 이사 전략을 활용할지 말지를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3기 신도시 당첨 가능성이 없네? 그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당연히 안 되거든요. 안 될 것 같으면 이사 전략으로 기회를 높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문재인 정부의 공공택지는요,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특정 지역에 이사를 가게 되면은 나는 다른 지역에서 꿈도 못 꿨겠지만 당첨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많이 기다리시는 부분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예요. 지금 이거 청약 희망자 굉장히 많은데 분양이 한꺼번에 미뤄지고 있었죠. 그런데 6월 22일 날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고 국토부가 못을 박아버렸어요. 앞으로 분양가를 올려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동안 분양을 미뤘던 단지들이 연말과 내년 상반기 아마 초에 분양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공급이 쏟아질 텐데 그때 기회를 잡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자금 마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요, 9억이 초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출 규제 완화 방안에서 9억 초과 주택의 중도금 대출 제한 부분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9억이 넘으면은 뭐 실소유자 대출 비율이 뭐 80%는 이런 거 상관없이 아예 중도금 대출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둔촌주공 같은 경우 25평인 분양가가 9억이 넘어버리잖아요. 중도금 대출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서울 지역에서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저렴하고 중도금 대출까지 된다면 경쟁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만점 나오겠죠. 그러면은 만점이 안 되는 청약자 입장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아파트에서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세 연장 때 최대한도로 전세 대출을 받아서 현금을 확보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7월부터 신용대출 소득 제한안도 풀렸습니다. 원래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신용소득의 100% 이내에만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제공했었는데 그것이 풀리게 되면서 그 이상도 가능해요. 그러면은 전세자금 대출과 신용대출을 활용해서 9억 초과 분양에 나도 넣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공급이 앞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남들이 못하는 분양에 넣어야 기회가 많아진다는 부분이죠. 만약에 1억 초과는 신용대출에 규제지역이 집 사면 대출 회수되지 않나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분양에 당첨되는 건 분양권을 얻는 거지 주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내용 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중에서 만기가 다가오는 세입자분들은요, 전세 갱신 계약할 때 최대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2023년 이후에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언제 사는 게 제일 싼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방학을 추천드린다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 2023년부터 2024년 초에 만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에 초급매를 마련해서 내 집 마련 하시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입주 물량이 특정에 많이 몰려 있는 데 있어요. 뭐 대단지,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가 있거나 또는 중소규모 단지가 연이어서 오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주변으로 충격은 앞으로 불가피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금리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이죠. 세 번째,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3기 신도시 청약을 희망하신 분들은 이사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데 그 몰려 있는 지역 중에서 인구가 적은 지역에 청약의 기회가 확대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단지는요, 대출을 최대한 확보해서 9억 초과 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공급이 쏟아질 지역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이사하셔서 최고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갑부에 보시면은요, 인구수 대비 공급 계획을 저희가 자세하게 정리해 두어서 순위까지 매겨 두었습니다. 또한 어느 시기까지 입주해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앞으로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 공급 과잉 시기에 모든 아파트 가격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양극화는 불가피한데, 이런 이사 전략으로 살아남는 단지에 당첨이 되시라는 부분이죠. 청약으로 인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상 후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